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FOMC 금리 동결 9월과 11월로 나타내봤습니다. 끈끈한 물가가 계속되면서 당초의 시장 예상보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중앙은행 내부에서는 통화정책을 둘러싼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최근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를 오히려 많이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던 과거와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최근 고공행진을 하면서 90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금리를 자극시킬까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난방료의 계절도 성큼 다가오는 만큼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또 앞으로는 채권 가격 상승세는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와 금리 그리고 물가의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연준은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9월 FOMC에 대한 전망은 황스타그램에서 더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할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요즘 또 우리가 FOMC 연준 의장의 입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가가 좀 잡히는 듯 싶었는데 사우디랑 러시아가 또 감산을 또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물가 불안, 이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물가 둔화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되면 갑자기 또 말이 바뀔 수 있거든요. FOMC 9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 이후에 물가는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의 신월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잭슨 홀 미팅 이후로 좀 다들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9월에는 일단 동결을 많이 의견이 나왔고 11월 동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11월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물가가 안 잡힐 것 같다.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물가는 당연히 안 잡힐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있고 또 FOMC 9월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네. 궁금합니다. 광범위한 부분인데요. 네. 아무래도 내일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모레 밤에 생산자 물가, 미국의 생산자 물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향후의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겠고 9월 달은 뭐 잘 아시다시피 FOMC 금리 동결이 유력합니다. 네. 그러면 금리 동결, 그 다음이 동결일까 인상일까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동결이 쭉 된다라면은 이제 일시 정지와 같은 포즈의 단계로 갈 것이고요. 만약에 지난 2분기처럼 한 번은 멈췄는데 11월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은 9월의 FOMC는 스킵의 국면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9월은 금리 동결인데 11월 초에 FOMC에서의 금리 동결과 인상이 뉴스 그리고 경제 지표에 따라서 동결 6, 인상 4였다가 금리 동결 4, 인상 바뀌었죠. 6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동결의 비중이 소폭 높습니다만은 동결이 좀 높습니까? 네, 소폭 높습니다만은 안심하기는 이르다. 네. 언제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여전히 인플레가 높다라고 했는데 네. 연준 이사 윌러는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 템포 늦추겠다. 네.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잭슨홀에서 작년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아유, 물가를 바라본다. 고통스럽다. 네.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했다가 네. 올해는 유의 깊게 보겠다라고 한 것처럼 네. 파월 연준 의장은 아무래도 좀 광범위하게 연준 구성원들의 의사를 다 포괄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의미가 좀 모호한 단어들을 쓰지만 심각한 것보다는 유의깊게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물인 것 같은데 유의깊게 보다가 물가 지표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직 모호성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한 1년 6개월 동안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선 결정해서 결단을 내리는 자리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후행 지표들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 모습을 지켜보고 불안해하고 투자자들의 그 심리는 지금 또 이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50년 전으로 좀 시계를 돌려볼까요? 네네네. 40년 전에 굉장히 키가 큰 연준 의장이 폴 볼커. 네, 어우 강력하셨죠, 네. 그분. 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네. 뭐 하룻밤 토요일에도 4%포인트를 올리고요. 뭐 기억납니다. 물가에 대해서 네. 항의를 하는 죽겠다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경제 주체들의 집단이 언제든지 살해 위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권총을 들고 다녔다라는 일화가 그랬어요. 있었죠. 네. 근데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그래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50년 전으로 되돌리게 되면은 아서 번스 전 연준 의장입니다. 이 당시에는 금리 인상과 인하가 상존을 했었던 국면이었고요. 지금처럼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견인해야 했었던 물가 상승률의 오름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70년대에 베트남전이 장기화되었었고요. 아무래도 재정 정책이 돈이 많이 풀리게 되었겠죠. 그리고 잘 아시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의 상승률이 좀 널뛰기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르면은 금리를 올리고요. 네. 내리면은 잡혔나 보다 내렸습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다가오면서 물가의 기대 심리가 잘 잡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을 제어해주는 힘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단이 뚫려버리니까 물가가 올라갈 땐 진짜 굉장히 치솟았던 거죠. 엄청나게 올라왔던. 그래서 아서번스 전 연준 의장의 실패 사례를 이제는 답습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반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표를 후행적으로 보더라도 후행적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을 누적적으로 본다라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큰 변화를 하는 것보다 안정되게 가겠다. 네, 후행 지표를 보면서 서서히 천천히 결정을 내려서 합의하에 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안정을 더 추구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네네네. 아무래도 그 스탠스가 물가의 오르는 속도를 좀 진단하는 것이 실기가 되었기 때문에 네. 물가를 잡고서는 굉장히 좀 추세적으로 지긋하게 누르는 힘을 연준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발현하고자 하는 그렇군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월 팀장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9월은 뭐 동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11월은 그렇다면 지금 뭐 6대 4가 반복되고 있다가 뭐 5대 5 뭐 이렇게도 나오고 계속 네.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신월 팀장님 보시기에 11월 한번 금리 인상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와 저희 센터는 네. 이번 금리 동결이 스킵이 아니라 포즈가 되는 아 이제 멈추는 겁니까? 금리 인상은 멈추고 동결로 갈 것이다. 동결 포지션이군요. 네, 최종 인상 금리 레벨은 5.5%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가계 소비가 막바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네. 고용 시장의 실업률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경제 활동 참가율,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이 노동력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에 대한 부분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기간이 9월에서 10월까지가 아니라 12월까지가 된 부분이 좀 나름의 충격을 야기했었습니다만은 네네. 이는 상반기에도 감산을 했지만 효과가 발현되지 않았던 점에 좀 착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네. 즉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글로벌리 보여지면서 코스트, 그러니까 원가층 요인에 의한 부분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어의 물가, 근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네.
상당 부분 안정화가 되는 부분들이 하반기 후반부에 좀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과 물가 기준으로는 금리 동결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그 정도 영향을 줄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네.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원유가 안 쓰이는 석유가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럼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뭐 제가 들고 있는 이 펜도 그렇고 말이죠. 네.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또 갑자기 추워지면 뭐 천연가스 가격도 뭐 갑자기 뛰어오른다고 네.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어쨌든 예상은 11월 FOMC 회의마저 그러니까 5.5 이상은 금리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네. 팀에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금리 인하의 시점이 지연되는 것이지 금리를 올리는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상단은 일단 막혀 있는 곳으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딴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갑자기 뭐 제가 올해까지만 뭐 한 번 안 올린다고 했지 내년에는 올릴 거예요. 갑자기 뭐 FOMC에서 뭐 그렇게 나오면은 오 이거 뭐야 하고 또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유익 시장은.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예. 좀 신중한 발언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길 네. 예. 간청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통화 정책 이야기를 해보죠. 가계 네. 부채에 대한 좀 불안감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금통위의 위원들이 이 가계 부채 우려해서 대책 마련 좀 시급하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나오기 직전에 금통위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금통위였는데 금리 동결이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통위 의사록을 뜯어보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들에 대한 근거들이 결국에는 물가, 가계 부채, 금융 안정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그렇죠. 짚어졌습니다. 네네. 물가는 많이 우리가 짚어봤으니 그런데요. 가계 부채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코로나 때 이제 자영업자들 대출한 게 지금 상환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금융 안정 정책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은 제어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 금융 위기설에 대한 부분들은 통화 당국과 금융 당국이 최대한 막고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부동산 PF의 전반적으로 보증 규모 확대 이러한 것들로 리스크 요인이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좀 제어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가계 부채를 통해서 물가에서 경기로 시선이 바로 이동하는 것을 좀 늦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로 바로 가게 되면은 금리 인상 다음에는 금리 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는 이 금융 안정으로 대표되는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날 네. 것이다라고 보고 경기에 계시는군요. 대한 부양은 되겠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계 부채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네, 통화 정책에 대한 책임론도 일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계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반기까지의 한국의 가계 신용이 1,800조 원 중반입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한 20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늘어났어요. 기타 예. 대출은 20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는 것과 줄어든 것이 동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연초부터 지금 굉장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네.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는 정책 자금 대출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20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과 대출을 합산할 경우에는 2,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출 규모가 늘어났다. 네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대출의 공급이 좀 일부 정상화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통화 당국과 금융 당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를 금통위에서는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급속하게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네요. 정확한 진단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진단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짧은 생각입니다. 예. 채권 시장 이야기 좀 짧게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내와 미국 모두 약세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채권 시장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네. 그리고 어제는 일본 중앙은행의 우에다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등 기존의 초완화적인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렇죠. 조건들을 처음으로 시그널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플러스 금리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거의 주요국 중에서 가장 초완화적인 정책, 홀로
지금 정책 운용하고 있는 국가가 네.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마저 긴축으로 간다라는 우려가 시장 금리의 하단을 들썩이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금리 레벨이 8월 들어서 좀 일정 부분 잠잠해지지 않을까 했지만 유가와 일본발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 경계심 등이 아직까지 9월 초 중순으로 진입했지만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다르겠지만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더 반영하더라도 네. 지금 수준은 그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의 상승 압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약화된다는 것이 금리가 턴어라운드해서 떨어진다라는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FOMC에 대한 결과를 9월뿐만 아니라 11월에 대한 전망까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일본이 지금 태세 전환을 한 것 같은데 엔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엔화는 그러면 이제 좀 강세로 좀 올라오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바라봐야겠죠? 어제 장중 일중 변동성이 1.2% 절상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상당히 강하게 돌아섰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또 내렸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한 0.5% 이상 좀 절하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재무성과 중앙은행의 립 서비스에 대한 면역력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네. 결국에는 핵심은 중요한 것이 진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제 립 서비스가 나왔을 때는 연중에 하는 거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면은 오늘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초 정도 돼야 되겠구나.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예. 그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좀 반영한 것 같고요. 그렇죠. FOMC도 봐야 되고 네, 전체적인 금리 맞습니다. 돌아가는 상황도 봐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뭐 영향을 주지 않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달러는 어떻게 갈까요? 좀 강달러 계속 좀 유지가 될까요? 강달러의 모멘텀은 약화되겠지만 네네. 강달러 기조가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환되기까지 시간이 좀 네, 걸리군요. ECB가 금리 인상이 1달락 되고요. BOJ가 그 다음에 정책 전환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강달러의 그 유지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당첨자 나가고 있죠. 여기 조르탄의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와 함께 내일도 또 인사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생방송 7시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